그러면 다마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경력을 쌓았거나 타국에서 쌓은 경력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자를 받을 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마라는 게 이제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겠죠. 선호합니다. 네. 뭐 한국에서 경력을 쌓든 호주에서 경력을 쌓든 증명할 수만 있으시면 되는 거고 전 직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경력 증명서를 본인이 받으실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경력 또 호주 타 지역에서 했던 경력이 많다라고 이 다마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뭐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타 지역이나 한국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본인들이 볼 때도 자기 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NT주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NT다마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킹홀리데이라든지 학생 비자, 또 졸업생 비자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고용주와 관계를 쌓아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면서 또 인간적인 또 친밀도도 쌓으면서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지만 지역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돌아가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이 성실한지 이런 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고용주가 먼저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력서를 돌리면서 고용주한테 가서 처음 봤는데 다마 프로그램 스폰서십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분들이 사실 이 다마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스폰서십을 해주고 이민석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여러 가지 절차와 비용이 있는 걸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가 됐든 일을 하면서 고용주에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기가 중요한 거고요. 또 제가 또 프로축구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 축구에서 프로축구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선수로 뛴 경험이 많고 또 국가대표로 뛰었던 경험이 있더라면 외국에 있는 고용주 입장에 볼 때는 그 사람의 있는 실력과 기술은 당연히 인정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가 아무리 국가대표를 한 선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갈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가요? 거기 적응이 맞는지. 그렇죠. 그 환경이 맞는지 이제 또 그 감독하고 본인하고 또 케미도 맞아야 되잖아요. 또 회사 내에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수비하는 디펜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화가 맞을 경우에 되는 거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도 해외에 나갈 때 이런 취업 비자 계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 조정도 하는 거고 기간도 산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현장에서 뭐 스페인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요즘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언어도 되고 또 현지에서 이미 적응도 끝났고 또 그렇게 접근하신 선수들이 요즘 또 대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아무래도 현지 적응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그분들이랑 케미도 잘 맞고. 그렇죠. 다마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시면 단기여도 다음 새 고용주 찾을 때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프로축구 선수들이 2부 리그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수준이 낮은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 현지 적응을 하다 보면 그 현지에서 커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구단이 볼 때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 거부감이 적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다마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때는 그 현지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시면서 고용주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바로 딱 이해가 되네요. 정말 쉽게 딱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다마 공식 사이트에 가면 거기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등록된 회사가 생각보다 엄청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이 다마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현지에서 스폰서를 구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쓰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다마 프로그램이 특히나 NT다마 프로그램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뭐냐면 첫 번째가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민성에 등록되어 있는 NT다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업체들은 이 첫 번째 프로그램 때 등록된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두 번째 다마에 등록된 회사는 지금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진행 중일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첫 번째 다마 프로그램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임시 취업 비자 몇 년 동안만 근무하고 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형태였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안 가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엔티다마 프로그램 첫 번째 했을 당시에 지금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사업실 비자도 있고 RSMS 비자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옵션도 없고 더 쉬운 길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NT주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사실 인기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영주권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정도 회사가 이렇게 엔티다마 프로그램을 했다라면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왜냐면 첫 번째는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들이 거의 막혀 있죠. 지금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편한 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엔티다마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반적인 취업 비자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직업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군 리스트를 보시고 본인이 일반적인 전형의 취업 비자로 갈 수 없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네.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드시는 바리스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웨이터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특수한 직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영어 점수가 좀 취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또 나이가 지금도 너무 이제 만 45세 이상이어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전형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다마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화된 그 취업 비자인데 네. 엔티다마가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된 곳이고 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꼭 엔티다마를 가지 않더라도 어떤 절차를 아시면 다른 지역에 뭐 애들레이드 하고 있다거나 WA에서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다마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첫 시작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시행되는 다마도 큰 변화 없이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엔티다마 프로그램이 이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은 상태에서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주들은 다시 엔티다마 프로그램을 다 카피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신 직업군이라든지 특혜 부분들이 자기 주에 맞게 조금 변형이 되겠죠. 하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마에 계약된 지역에서도 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민을 준비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약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네. 1년에 몇 명을 받을 건지 쿼터를 정합니다. 그렇죠. NT주에서는 사실 2019년도에는 500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성과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500명이 다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종마다 500명인 건가요? 사실 이 전체 5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군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직업군별로 보신다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신다면 되냐면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500명인데 네. 이제 고용주들이 많이 원하면 빨리 찰 수도 있겠죠. 네. 뭐 6개월 안에 찰 수도 있고 그러면 NT주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NT주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 다마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숫자를 다시 한번 더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정해진 숫자는 아직 없고요. 네. 2019년도 어떤 정도 지금 숫자가 들어오는지 네. NT주와 이민성과 보고 2020년, 2021년 계속 고정적으로 500명을 갈 건지 네. 아니면은 2019년도에 여러 가지 흥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00명으로 할 건지 매년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극장과 비슷하다 보면 되네요. 만약에 이 영화가 흥행성 있는 영화면 그 방영하는 극장 수를 늘려주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내년에도 500명은 그냥 고정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주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500명을 NT주에서 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적당하다라고 판단해서 500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흥행이 되면 600, 700, 1000명까지 늘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또 100명으로 시작된 주도 있고 네. 다른 주에서 이민성이 1000명을 원했을 경우에 이민성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500명을 시작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흥행성이 있는지를 보고 나중에 추후에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호주에 계시는 오한 법무사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이 답변이 다마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에서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오한 법무사님과 그리고 다른 주에 있는 법무사님과 또 계약을 체결해서 꾸준히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대화하고 있는 오한 법무사님도 따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홍보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는데요. 제가 이제 호주코디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상태고요. 채널을 많이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NT다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비저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NT다마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T다마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다른 주에서 시작할 예정인 다마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이민 법무사라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에 관련 정보를 드릴 때 항상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부족하거나 또 빠뜨린 부분,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채널에서 저희가 지금 했던 말과 다른 내용을 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추려서 다시 법무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